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국회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세종의사당 분원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지역에서는 더더욱 대대적인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세종의사당 분원설치법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충북에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함께 이끌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먼저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옆으로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송재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신용환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한석입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뉴스를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인원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했습니다. 20대에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잇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올해 예산에 추가 반영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에 집행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야당에서는 처음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안을 내놓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상반기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국에 접어들어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섰습니다.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수도 완성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관련 뉴스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서 일단 네 분께 키워드로 좀 쉽게 표현을 해주십사 미리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면이랄지 일견에 대해서 이건 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네, 이광희 전 의원부터. 네, 저는 이제 키워드를 우공이산으로 좀 정했는데요. 중국의 우공이라는 분이 무려 90이 넘으신 연세에 산을 좀 옮겨야 되겠다고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하시고 한 삽 한 삽 옮기는 과정들을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20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사반자루 들고 산을 옮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옮기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공이산으로 정했습니다. 네, 우공이산. 송재봉 전 행정관님 바로 이어갈까요? 네, 저는 고군분투라고 했습니다. 네. 이 행정수도를 세종시에 설치하려고 시작한 것이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이것이 또 완성이 아니고 결국은 국회가 온전히 와야 되는 것과 또 청와대를 포함한 제대로 된 행정수도로 가야 된다라는 숙제가 여전히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고군분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저는 화룡 점정으로 정했습니다. 가끔 헷갈리죠, 정점과. 네. 우리가 뜨거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등등으로 이제 많이 뜨거웠었는데 이번에 국회 세종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통해서 충북의 폭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벽화에 그림을 그리고 용의 눈을 그림으로써 승천하듯이 충청권 행정수도 메가시티의 완성판 화룡 점정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박 부위원장님. 네, 저는 키워드를 유비무환이라고 정했고요. 특히나 충북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회의에 통과됨을 정말 적극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충북이 이번 그 빨대 효과라는 그런 현상에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의 이 키워드에서 뭐 그야말로 땀, 노력, 시간 여러 가지가 좀 느껴지는 압축된 표현들을 저희가 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 좀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통과된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예. 네, 뭐 그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조항을 국회법에 넣은 거죠. 네.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 의사당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바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 동시에 부대 의견으로 국회 사무처는 2021년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서 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그 현재 147억이 예산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그동안 법 통과가 안 돼서 잠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예산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예. 근거 조항 이런 것들이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게 분원이기 때문에 여의도 이 본원하고는 과연 또 어떤 다른 점을 가지게 될까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제가 할까요? 예. 네. 지금 그 원칙은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 뭐 그 국방 네. 이런 거를 제외한 한 5개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상임위원회가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여야 간의 그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울러 이제 저는 그런 내용보다도 이번에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회의사당은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전에 48년도에 개원한 이래 수도를 떠나서 열린 적이 없는, 그러니까 수도를 떠나서 국회가 운영이 된 적이 없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서울을 떠나서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정도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게 이 근거가 전 무엇보다도 좀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국회의 개원 이래 처음으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여기에 좀 방점을 좀 두어야 되겠다. 네. 이광희 의원님 말씀에 잠깐 첨언드리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여의도 국회가 계속 국회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 계실 텐데요. 해방 이후에 이제 지금 옛날 중앙청이라고 불렀죠. 거기에 이제 재헌 국회가 되면서 12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75년도부터 이제 함께했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임시 수도로 선포하는 각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 수반들이 가는 곳에 항상 국회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번에 이제 본원 자체가 옮기는 건 아니지만 그 분원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게 수도 행정 기능과 엄격하게 이제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입에 저도 좀 익진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수없이 많이 이제 부르게 될 이름일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금 이제 두 분이 의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뭐 다른 두 분께도 또 첨언하실 거 있으면 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분원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 세종의사당이라고 또 동시에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원과 분원의 차이가 뭘까? 제가 보니까 본회의장이 있는 곳을 본원이라고 한 것이고 세종시에는 현재 계획으로 국토연구원이 기존의 용역을 한 내용으로 보면 본회의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기능이 세종의사당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기본 설계가 되고 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그 기본 계획도 세우고 그 운영 규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말씀드린 11개 상임위의 예결위가 일단 세종시의 그 의사당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의원회관도 대부분이 내려오는 것으로 일단 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목상은 분원이지만 여기가 본원처럼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박 위원장님. 네, 저는 그 입법부와 그동안 행정부의 그 분리된 상황에서 어떤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출장 부분 그런 그 행정 비용이 그동안은 좀 이렇게 과다하게 좀 지출했는데 그것들을 갖다 해결하면서 정말로 그
그 민원인들이 정말 세종시를 찾아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인구의 어떤 그 집중 현상도 벌어질 예상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의 의미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네. 처음으로 그 국회가 서울을 떠나서 왔다는 그런 의미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세 분이 아직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분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치 분권의 첫 포문을 여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간 해가 올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긴장 정도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낄 정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물이든 뭐 돈이든 어떤 대학이든 뭐 거의 모든 면에서 그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분산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뭐 여야를 막론한 정치, 뭐 경제, 외교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네.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이번에 방점을 좀 찍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의미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 신 교수님. 본원 같은 분원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1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7개의 상임위원회와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론 민주당에서 이제 제시한 아직 초안이고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국회 이제 각 당 간의 논의가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18개 위원회 중에 11개가 옵니다. 그걸 네. 상임위 배분된 국회의원님들 숫자로 보면 300분 중에 243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네. 243명이 내려오면서 약 3,700명의 국회 내 직원 그리고 부가적인 것까지 해서 약 5천여 명의 인구가 이동해서 오고 예산정책처라든지 입법조사처라든지 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요 기능들이 거의 다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 본원 같은 분원이다. 네. 저는 그 네.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그 공무원들 사이에 제가 그 농담이지만 무두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두절이요. 네. 네. 그 상관이 없는 날. 그래서 보통 과장급 이상이 없으면 무두절이라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우두머리가 지금 그렇죠. 비어 있다. 네. 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디가 있냐면 국회에 가 있습니다. 네. 국회가 열리면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국회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이 세종시에는 사무관과 주무관들이 이걸 네.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 자체도 상당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일상적인 그런 그 소통의 문제도 네.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길거리에다가 그래서 들어가는 그 교통비만 해도 예. 이게 뭐 수백억이 지금 낭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만으로도 뭐 그 국토연구원이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약 3조 절감된다 이렇게 했던데 굉장히 의미가 네.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 5천 명 정도가 어쨌든 세종시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행정 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예. 또 경제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다. 아까 이제 송 전 행정관께서도 이제 키워드 말씀하시면서 고군분투 말씀하시면서 이제 네. 20년 세월을 좀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이제 꼭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20년이 됐고 20년 동안이나 됐구나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좀 짧게 누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일단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죠.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된 거였었는데요. 네. 당시에 그 신행정 수도를 공약하고 대통령이 되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그게 그 다음에 관습헌법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던 거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거에 묶여서 지금까지 서울을 떠날 수 없다는 게 당시에 관습헌법의 결정이었거든요. 이번 결정은 서울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를 사실은 이번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이해찬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고 그리고 그 법이 발의된 지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서 올해 이제 그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발의를 하면서 이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희망을 좀 이렇게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21년 9월 달에 드디어 이제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재석 의원이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통과가 됐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167명만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찬성을 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좀 있고요. 더 아쉬운 점은 충북의 7명 중에 3명만 여기에 참석을 했다. 2002년에 이제 신행정 수도법을 선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핵심 청와대가 이전하는 걸 이제 핵심으로 뒀었죠. 그런데 이제 2004년도에 정확히는 이제 헌법 불합치회에서 이제 위헌이 된 거죠. 관습법에 사람들의 관념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건 청와대가 있는 곳이 수도 서울이다 해서 수도를 이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처음에 이제 그 기본 운영위원회를 통과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대선권 때문에 서울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우리도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먼저 절충안 민주당에 제시한 거에다가 이런 11개 정도로 오는 게 좋겠다는 거에 찬성을 하시면서 불을 땡겨 주셨고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도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해서 아마 자유투표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서 약 10여 년의 세월이 힘들었는데 마지막 급물살을 한 달 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법 통과된 이후에 그 국민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이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원이 아니라 국회 본원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 약속이 잘 지켜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충북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로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아까 이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이전 의원님 무공이산이라는 키워드도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세월을 거쳐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역사의 발걸음이 이렇게 뚜벅뚜벅 가게 됐습니다. 그 건립과 함께 이제 충북에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이런 면에서 좀 탄력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기대도 하시고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요? 네, 우선 그 전망에 앞서서 이 세종의사당의 기본적인 규모와 어떤 경제적인 기본적인 상태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메가시티 어느 정도 갈 거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면적으로 보면 지금 세종의사당이 위치가 잠정적으로 이제 결정돼 있는 위치가 세종에 가면 이제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 북단에 평으로 치면 약 20만 평, 그러니까 여의도 국회가 약 10만 평 되니까 2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국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여의도 국회 앞에 동여의도와 서여의도로 나눠져 있죠. 서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지고, 동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지고 서여의도는 이제 정치의 중심지로 이렇게 돼 있죠. 서여의도에 굉장히 많은 국회 앞에 빌딩들이 들어서 있죠. 거기에 각 당사들 그리고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죠. 그런 것들을 한번 세종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세종에 이제 단순히 이전하는 그런 공무원 숫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추산해 보면 1,500명 이상 이제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파급 효과도 생기고 정치적인 새로운 중심, 신행정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교통 지금 서울 세종 간의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Y 축의 철도 분기점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충청권이 이제 광역철도까지 해서 충분히 메가시티로서의 완성의 핵심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건 분명한데 이게 충청권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협력, 이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이게 새로운 갈등의 이제 또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유비무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 출발로 아마 이번에도 아마 그런 논의가 있던데 그 강호축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을 좀 우선은 충청권이 좀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뭔가 협력 모델을 저는 실제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광역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이 교통 체계를 그 조기에 구축하는 데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산업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 충북 지역은 그 제조업 중심의 어떤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특히 IT, BT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그 어떤 허브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아마 그래도 국회의사당이 오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유리하게
우리가 좀 그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기대를 합니다. 예, 박 부위원장님. 네, 그 메가시티 전략에서 대해서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메가시티 전략에 있어서 저희 충청북도를 생각했을 때 상생과 경쟁이라는 그 두 키워드가 정말로 이렇게 융화가 돼야지만이 정말로 그 완성된 충청 메가시티가 충북 도민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숙제들을 많이 좀 이렇게 그 지방 자치단체든지 또 시민사회단체든지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장부터 좀 이렇게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분은 이제 그래도 장밋빛 얘기를 좀 해주신 거에 비해서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어떤 균형 발전 부분을 네.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좀 짚어주실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일단 메가시티적 의미가 급물살을 타게 된 이런 결정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타 지역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부울경이라든가 광주 전남 전북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우리는 시민적 참여가 굉장히 좀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메가시티 개념들을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한 게 생겼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 청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 메가시티적 개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여건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우리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메가시티 논의가 주로 단체장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시다 보니까 좀 행정 위주, 관주도성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분권의 의미, 자치의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훼손시킨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왕에 세종시도 이제 그 어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메가시티로 갈 때 이제 시민사회의 역량들을 여기 첨부하고 네. 그래서 시민과 함께 가는 이런 메가시티 그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메가시티를 그려나가는데 분명한 일단 계기는 될 것이다.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만 충북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 어떤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예. 우선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의 입장으로만 순전히 보면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세종은 50만 명을 예정하고 가고 있는 도시고 지금 35만쯤을 가고 있는데 이게 위치가 보면은 이제 정부종합청사를 오른쪽에 두고 호수공원 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네. 그럼 KTX 오송역에서 정확히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됩니다. 예. 충북의 세종 행정 복합도시를 만들 때 8개 리를 우리가 충북에서 떼주면서 이춘희 시장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인접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2,500억 정도의 건설 기타 효과를 충북에 내려주겠다 했는데 된 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위치적으로 보면 어쨌든 세종시 이제 한복판에 들어가 있다 보니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면 예를 들어서 KTX 오송역과 정부청사 그 중간쯤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 딱 같이 이제 경계선에 걸리는데 네네. 그렇다 그러면 훨씬 더 의미적으로 예.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세종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집단적으로 이전해서 오고 거기에 수많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생활 기반 시설, 인프라들이 들어가면서 충북의 빨대 효과, 충북에서 인구 이전, 지금은 물론 집값이 폭등하면서 일부 거꾸로 이제 청주로 들어오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까지 생각해 보면 위치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려면 역시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 정신, 인접지역 상생 발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서로 진짜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같이 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세종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를 하는 그 이유도 물론 그걸 통해 우리 지역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기대하고 또 전제하니까 그런 거긴 합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세종시를 만든 국가적 목표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권과 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선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충청권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기능 분담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감 있는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메가시티 관련된 기본 용역이 그 충청권 4개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간 보고까지 나온 걸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최종 보고가 아마 11월에 나온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상당히 좀 구체적인 합의하고 함께 이걸 지킬 만한 것들을 좀 담고 그걸 공동으로 합의를 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저는 이광희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주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결정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서 거버넌스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속도감 있게 좀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네. 박 위원장님. 메가시티 부분에 있어서 그 연결망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광역철도망이 이제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그 청주권이나 이 충북에서 그 여론을 갖다가 그 나름대로 그 지하화, 그러니까 청주 도심 통과를 갖다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그 오송과 그 공항 간의 어떤 그 광역철도망이 조금은 지연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특히나 그 도심 통과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주도 형식으로 처음에 좀 진행됐던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좀 매듭을 짓고 또 특히나 이걸 갖다가 또 대선 이후에 또 결정을 진다라는 또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용해서 또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 좀 확실히 좀 빨리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심 통과의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한 것 예, 같아요. 그건 그리고 맞습니다. 그건 또 같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이전 의원님. 예.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할 때 그 이제 충북에서 이 세종시와 관련된 논의 혹은 뭐 메가시티와 관련된 논의의 얘기들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뭘 줄 것인지 우리 그런 식의 영향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럼 우리 주체적 역량이나 우리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를 지하화하는 이런 어떤 그 철도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이춘희 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듯이 세종역 건설 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미 오송역이 세종 관문역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송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선행적으로 연구가 좀 나와줘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누누이 이 도시 계획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1890년도에 하워드의 어떤 도시 이론들을 좀 따와서 그린시티 구상을 그때 100년 동안 그 구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오송과 관련돼서는 역세권 개발의 입장에서 상업적으로 어떻게 그걸 이용할 것인지 산업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얘기만 있고 그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기본 이념이 없는 이런 도시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세종시에 뭔가 밀리고 딸리고 빨대 꽂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와 관련돼서는 오송 와서 살면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도시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가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 점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청사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충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다른 일면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 오송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2039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얼마 전에 발표한 안을 보니 이 중심인데 그 이 중심이 기존의 도심권과 오창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오송은 그러면 어떤 지위와 기능으로 어떻게 앞으로 그 오송이라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측면을 조금 더 이 세종의사당이 오는 이걸 계기로 해서 오송을 포함한 또 그리고 오송역 이름까지 이걸 폭넓게 지역 내에서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이 영향이라는 것은 좀 더 파고들면 이제 경제적인 부분 얘기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북의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게 좀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세종의사당 전체적인 거를 놓고 그 다음에 충북의 걸 한번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세종의사당이 이제 지금 예정된 부지는 정부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문제나 이런 건 없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약 한 5,2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짓는데 11개 정도의 그 위원회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물론 짓는 건 다 18개가 다 온다라고 전제를 하고 져야 되겠죠.
할 때 이제 한 8,200억 정도 건설비. 그러면 건설 토지 매입하고 건설하는 데만 해도 한 1조 3, 4천억 되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충북 1년에 국비 예산이 약 7조 시대 정도가 이제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전하는데 11개 부처가 오는데 한 1조 4천억, 18개 부처가 다 오면 한 1조 8천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한 7,500억.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같이 들어오잖아요.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한 2,500억 해서 1조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 또 직접적으로 오는 국회 직원이 한 3,700명, 그 부가적으로 오는 분들까지 한 5,000명. 그리고 민원인들이 보통 이제 1,500명 정도가 기본 이제 매일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그에 따른 또 경제적 효과. 그럼 우리 충북에서 누릴 경제적 효과로 돌아오면 아까 이제 건설에 있어서 뭐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큰 건설사들이 하겠지만 지역의 건설사들 또 지역의 인력들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그 수요에 따라서 인접 지역들, 오송역부터 그 세종까지 가는 중간에 인접 지역들,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 아까 이광희 의원 말씀대로 오송에 보시면 지금 주차장만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나가는 통과하는 손님이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내려서 움직여야 소비 기능도 일어나고 그러면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정주 기능이죠. 이런 것들 같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세종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급 효과는 크다. 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 자체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분들하고 좀 맥이 좀 맞닿아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적인 효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뭐 경제적인 효과는 있으리라고 충분히 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건설과 또 거기 정주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볼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좀 걱정되는 게 그 아파트 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값이 그 기대의 어떤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투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나 충북에서 좀 대처를 갖다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 말고는 어떤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크게 한 세 축이 될 텐데 아마 우선적으로 광역 경제권을 잘 형성하고 그것을 기능 분담을 하면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거다 이런 기대잖아요, 기본적인.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보통 이제 부울경도 그렇고 이런 그 메가시티의 개념의 출발은 인프라, 그것도 그 인프라의 핵심은 교통 인프라를 얼마나 잘 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강호축을 조기에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광역철도망이 청주 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이고, 거기에 이제 BRT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망을 청주까지 잘 깔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산업적 측면에서는 저는 그 오송의 이 바이오와 관련된 이 허브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재원이 집중 투자되게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국회가 오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재원을 이쪽으로 오도록 하기 위한 우리 지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생겼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사회 문화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이걸 좀 대한민국의 하나의 중심 관광지로 이 충청권을 묶어서 개발을 해낼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다양하게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잘 꿰는 것이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신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셨었던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와 관련돼서 기대 효과들을 볼 수 있겠다고 보이는데, 저는 국회가 내려온다는 거는 그 정도 개념으로 그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행정 기능들이 세종시에 다 와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 기능인 국회가 다 오는 거예요. 입법 기능이 와 있으면 행정 기능과 입법 기관을 활용해야 되는 국가 어떤 그 경제 근간과 시스템이 어쨌든 이 과정들의 참여를 이곳에서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혹은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다 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세종과 청주 쪽으로 다 중부권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1일 생활권이라고 얘기했었는데 1일 생활권 정도가 아니라 이젠 오전과 오후 생활권으로 바뀌는 걸 의미를 한다. 그런 개념에서의 어쨌든 경제적 효과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세 번째는 분권 얘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권한을 분산해서 오는 효과는 집중해서 오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게 어떻게 그것을 지역으로 갖게 할 것인가. 저는 그곳에 오송이 있다. 오송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네. 자칫 잘못하면 베드타운이거나 혹은 산업도시 거쳐가는 공간 이런 것으로 치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첨언하면 네. 그동안에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분권위가 지난 5월부터 메가시티 지원 TF, 범부처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울경이 중심이었습니다. 사실은 부울경을 네.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방점이 가 있었는데 네. 아마 세종의사당을 계기로 이 메가시티 지원 TF의 중요한 그 관심 지역이 충청권으로 예. 이렇게 좀 옮겨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지역이 어쩌면 메가시티를 더 먼저 선도적으로 네네. 앞으로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 이런 측면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까지 여러 가지 이제 충북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도 이제 좀 더 세심하게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과제들, 그야말로 정말 앞서 준비해 놔야 될 마중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마지막 앞서 말씀하셨던 활용점정을 찍어야 될 그 활용점정이 저는 이번에 그 국회의사당이 오는 것 이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점은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가 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이 일을 어쨌든 집무실이라도 내려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5개 못 내려온 위원회, 예컨대 뭐 법무부라든가 나머지 그 외교, 뭐 국방 이런 것도 대통령이 계시면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행정 쪽에서도 아직 내려오지 못했었던 곳, 법무부나 여가부나 이런 곳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활용 점정을 그것으로 좀 찍을 수 있도록 할 준비가 필요하고, 지금 아직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서로 설왕설래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다음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끝나서 당선이 되시는 분께서는 직무를 꼭 이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공약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이 정도 듣고 계신데요. 뭐 특정 후보를 갖다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그 모 후보가 그 직무실을 갖다가 옮기겠다는 발언을 또 하셨고요. 특히나 그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관습헌법에 그 어긋나서 그때 당시에 그 신행정 특별법이 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의적인 그런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여야를 떠나서 정말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특히나 그 앞으로 그 풀어야 될 과제가 많지만 정말로 그 충북, 충청도 광역 쪽에서 그런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그 그 기구를 만든다든지 시민사회단체가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갖다가 좀 구성하는데 좀 먼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그 지금까지 메가시티 논의도 그렇고 이것이 대전이나 충남, 뭐 세종이 오히려 논의를 주도해 왔고 충북은 거기에 큰 축에서 같이 협력하는 모양새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충북이 오히려 좀 더 주도적으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메가시티를 주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지방자치법이 그 개정되면서 특별행정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시범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뭐 충청권 광역 뭐 교통청 이런 것들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그런 행정기구를 좀 구성력 있게 만들고 거기가 이 일을 좀 체계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에서의 다양한 그 준비, 그런 쪽이
우선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많은 언론도 메가시티 얘기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많이 이야기했고 또 기대들도 크지만 저는 걱정, 우려가 훨씬 큽니다. 우선 단적으로 지금 이제 세종에 국회 분원이 오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해오고 하면서 KTX 세종역 논란이 세게 불을 붙을 겁니다. 네. 그거는 주택가격 폭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서세종에 주로 이제 아파트가 밀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으로 지나간다고 실제 이제 교통상으로 보면 뭐 짧으면 5분, 많아봐야 8분 정도의 효과라고 하고 1,800억 정도 이제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부수해서 세종이 얻는 이익은 정말 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오송역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고학력, 고연봉의 고소비층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에 없는, 충북에 없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속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소비의 빨대 효과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충북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다음에 가장 큰 거 우리 충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KTX 오송역을 기점으로 중간에 이제 오창, 청주역까지 해서 충북의 서부 지역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충북 내에서의 지역 간의 불균형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북의 예를 들어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이런 도민들의 또 불만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균형 발전까지 우리 충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예. 대한 우려,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 중에도 뭐 사실상 그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 그래서 세종시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 또 아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충북으로서 좀 우려되는 사항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좀 대처를 좀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 첨언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제 결국은 이 문제가 말씀하셨지만 그 KTX 세종역 충남 쪽에서 나온 언론들 사설을 제가 좀 보니까 네. KTX 세종역 신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것이 불가피하게 오송역의 그럼 유산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양지역 간의 이게 또 갈등으로 전환되면서 메가시티 논의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지혜롭게 잘 풀어야 된다. 네. 뭐 그건 당연히 뭐 세종시가 잘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거기에 잘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저는 우리 지역이 그 도시의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세종에 있고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바꿔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도시가 갖는 그런 뭐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서의 좀 대전환적 발상의 전환 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꾸 우려 그러시니까 제사상을 일단 차리기로 한 것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거기에 사과를 안 넣고 바나나를 대신 올리는 그런 식의 우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우려는 얼마든지 우리가 좀 극복을 해낼 그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향후 과제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이런 세종 분원이 국회 분원이 오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나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 네. 이것을 어떻게 더 향후 과제로 갖고 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다른 두 분 더 네. 부위원장님. 뭐 흔히들 그 역세권 하셨습니까? 이것도 또한 그 세종역, 오송역 역세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넓게 보면은. 근데 요즘에 뜨는 또 세권이 문세권이라고 그 문화 뭐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도시 개발 계획에 좀 들어가는 한 부분인데요. 그 옛날 기준에 의하면 어떤 그 편안한 그 정주 시설 위해서 아파트 위주의 그런 도시 개발이 됐는데 그거보다는 오래된 그런 그 문화 유산을 갖다가 좀 보존하면서 그걸 또 경제 효과로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세종시 같으면은 역사가 짧은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 청주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콘텐츠를 강화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가 생활이나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청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간단한 거 하나 첨언드리면 이제 우리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에 정말 많은 도민들, 시민들께서 기대를 갖고 뭐 서명운동, 청와대 항의 방문, 뭐 여러 부처 항의 방문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 세종역이 또 세종의 국회 분원이 논란이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악영향일 수도 있다. 왜냐면 아까 이제 오송역 말씀드렸지만 주차장만 크고 대부분 내려서 그냥 지나치는 승객. 그다음에 청주 공항 빨리 와서 빨리 가려고 하는 거. 그렇다고 보면 이제 도심 통과에서 급행과 완행이 과연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 국비,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매년 예산 이런 것까지 보면 저희가 노력해야 될 점이 정말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세종역 우려를 자꾸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기 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충청권이 합의하기 전에는 거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다음 대통령도 그런 약속들을 좀 받으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시 관문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했습니다. 많은 얘기들 오갔는데요. 마무리 발언 짧게 네 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위원장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먼저 그 우리 충북에 정말 그 세종 그 분원이 오면서 정말 그 받을 효과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청주에 있는 오송역과 또 청주공항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끼리 머리를 갖다 맞대서 정말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광희 전 의원님. 잘 됐다.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충청권이 메가시티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 말씀드립니다. 네, 신강현 교수님. 네, 활용 점정 말씀드렸는데 충청권 메가시티에 정말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제가 우려 쭉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순전히 충북의 입장에서의 우려인데 그런 충북도, 시 전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더 많이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재봉 전 네. 행정관님. 그 세종의사당 그 설립 건립은 그 작은 우려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이런 좀 긍정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초광역권 협력이라고 하는 우리의 또 새로운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 지역민들이 서로 좀 그 신뢰와 또 그런 어떤 새로운 상상력 이런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또 우리는 받아 안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년 만에 결국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법. 이제 첫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더욱 토론하고 또 여론을 모아야 할 필요성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